결혼은 안 해도 자기는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귀는 거예요? 유퀴즈처럼? 큰 자기, 작은 자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연을 보통 보세요? 제 강연을? 웃으시는 분은 많이 본다는 뜻인데, 저녁에 잘 때 틀어놓고 잔다든지, 그래서 남편이 딴 놈하고 같이 우리가 3명이서 자나? 저녁에 항상 딴 놈이 계속 뭐라고 그렇게 침대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그런 분이 또 조금 여성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경우에도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5명이나요? 그 심리는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 많이 있을 때 이렇게 메시지를 들려주시면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잠드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부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잡귀들이 뭔가 나 있으니까 베개 밑에 부적 하나 이렇게 5만 원짜리 넣고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 되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 건가. 그리고 지금은 강연을 웃기게 하려고 하기보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대사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치 영화하고 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를 찍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연기자, 배우. 시나리오. 그렇죠. 제일 먼저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죠. 대본. 강연을 영화로 보면 먼저 시나리오가 되게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말할 건지. 그래서 어떤 영화는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도 되게 비슷하게 어떤 대본을 갖고 말할 것이냐가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예전에 제가 포프리쇼라는 유튜브 8년 정도 했었는데 그 사장님이 전라도 분인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저기 앉아있다가 겹쳐 김 교수님 겹친다니까요. 다 들었잖아 겹쳐. 그래서 제가 그 겹쳐 노이로제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안 겹치게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살아온 삶이 200년, 300년 산 것도 아니고 너무 지식으로 공부한 걸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연의 되게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먹어본 것만 말한다예요. 내가 본 거나 내가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삶으로 어쨌든 체험해서 통과된 것만 말한다. 여러분이 먹어서 여러분 몸을 통과해서 나온 게 뭐죠? 똥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똥 같은 강연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똥을 내놓으려고요. 근데 약간 자기의 토사물, 자기가 토한 물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자기가 먹고 자기 몸을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니라 개어낸 거. 아니면 남한테서 이렇게 받은 거를 이렇게 주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연은 계속 정기적으로 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구독자가 떨어져요. 너무 현실적인 문제죠. 네. 사람들이 김창욱 TV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반응하는 건 강연이에요. 라이브도 명확한 주제, 명확한 대사, 명확한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제가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좀 의미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좀 되게 강하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라이브를 몇 번 하다가 제가 이렇게 강연할 때는 말이 쭉쭉쭉 나가는데 이제 안 나가는 거죠, 말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습관적으로 편해졌고 제가 또 편해졌고 할 때 여러분이 또 고개를 흔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또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마치 들숨 날숨처럼.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연을 할 때
누군가가 아무 피드백이 없으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줌 강연을 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줌 강연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나 돈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 라이브를 하면서 내가 의미가 없는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하다가 아, 내가 이제 이걸 못할 것 같다 아마 이 라이브를. 왜냐면 내가 의미도 없고 또 그 의미 있는 걸 찾아가는 과정도 너무 힘들다. 난 좀 쉬고 싶은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실시간 문자로 그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강사님,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저희는 당신이 좋은 거지 당신의 강연만을 기대하진 않아요. 라고 이제 그분이 글을 보내면서 슈퍼챗 5,000원을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돈 때문이었는지 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영혼은 해방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렸을 적에 얼음땡 놀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사냐면 얼음이라고 해야 살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만히 있죠. 움직일 수 없어요. 눈만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등치만 크고 사회적 역할만 크고 지식만 커지고 마음과 정서는 얼어 있을 수 있어요. 왜 얼었냐? 추운 환경에서 자랐겠죠. 그 너무 뻔한 거잖아요. 물건이 왜 어냐? 추운 환경에 있었다. 2번, 위험에 처해서 자기 스스로 얼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치 그분의 그 말이 저한테 탁 터치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린 당신의 강연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린 당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굳이 막 찾아서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문자는 저한테 되게 평생에 독특한 메시지와 느낌을 줬어요. 아,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 스스로는 뭔가 의미 있고 쓸만한 인간이 되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수용받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밑에 강하구나. 그러니 내가 사회적으로 쓸만한 인간인가? 내가 좀 뭐 효용 가치가 있나? 이제 이런 게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떤 기질과 성향인 것 같으세요? 그냥 내가 너무 지금 자기 개발 안 하고 막 너무 퍼져 있지 않나? 직장도 지금 그만둔 상태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던 게 끊기고. 그걸 뭐 되게 흔하게 쓰는 말로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10년, 20년 이 일을 해왔는데 나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나를 살아온 게 아니라 일이나 역할이나 그걸로 보통 우리는 자기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개할 때 보통 자기 회사 이름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 이름을 소개하고 회사 이름이 되게 뭐 모두 다 알만한 회사면 뭐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숨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효용 가치가 없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그때는 어색하더라고요. 강연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강박이 좀 생겨요. 그 겹쳐 증후군이죠. 그냥 안 겹치는 걸로 히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업도 그렇잖아요. 그 사무실 가보면 바둑판 같은 걸로 멤버들 쫙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려놓는다고요.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차라리 밑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좀 편해요. 위에 있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야, 이거 그 다음 달도 이거 할 수 있나? 또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겉으로는 웃고 안녕하세요 하지만 저 죽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연을 계속 해낸다는 것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우리 사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언젠가 자기의 때가 되면 질문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하고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넌 그렇게 계속 살 거니? 라고 제가 저한테 묻는 거죠. 넌 어떻게 살고 싶어? 넌 어떻게 살래? 그리고 바로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묻고 상대방이 바로 대답하기를 원해서 묻잖아요. 부모나 사장이나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것을 우리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석에 두고 조지는 거예요, 그냥. 예? 야, 내가 질문했으니까 빨리 답해. 지금.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답이 있거든? 그걸 말해. 그럼 그 사람하고 나중에 대화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거 왜 물어봐? 다 정해놨잖아, 네가. 아빠가, 엄마가, 사장님, 팀장님, 왜 다 정해놓고 나한테 물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도 자식한테 그러고, 배우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 멤버한테 그러는 사람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에서 조금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지지 않는 거죠. 묻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창우가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답을 정하지는 않았어. 자,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자기가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가 된다고요. 자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귀는 거예요? 자기가 됐으니까? 유퀴즈처럼? 네? 큰 자기, 작은 자기? 그 자기가 아니라 유일한 자기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여러 가지의 되면 좋을 게 있지만, 전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은 안 해도 자기는 됐으면 좋겠어요. 명문대학 안 나오고 대학 안 나와도 자기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 주변 사람에게도 자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첫 번째 간단한 것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창우가 그럼 넌 어떻게 살고 싶니? 이렇게 너를 강박으로 몰아붙여서 겉으로는 성과가 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이런 상태로 살고 싶니? 그렇다면 그렇게 해. 괜찮아. 그렇게 해보자. 근데 거기에서 저는 아니야, 좀 난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과 생명과 결정권을 그렇게 갖고 가고 싶진 않아. 그래, 그럼 넌 어떻게 갖고 가고 싶니? 그럼 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묻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 정답을 정해놓고 물으면, 그리고 바로 대답하길 원하면 뭐라고요? 조지 워싱턴. 알아요? 뉴욕에서 조지 워싱턴 DC. 캠브리지 멤버스. 그거는 이제 조지 워싱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답변하라고 하지 않고 물으면 그건 우리는 자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또 물었죠.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는 그냥 내 근황을 말하고 싶어. 앞으로 강연은. 내 근황. 나의 근황을 말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즘 뭘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제가 무엇의 반작용이 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걸 되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요즘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더 고상하게 말하면 자기의 길을 말하는 거죠. 길이 뭐냐?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흥미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시간을 바치고 자기 삶을 바쳐서 걸어가는 자기의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길이 있나? 아니면 그냥 동작과 행동과 말만 하는 건가? 이게 우리는 어느 날 책과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아, 그냥 기술을 말하거나 지식을 말하는 거네. 이럴 수 있고, 야, 저 사람 아무리 소소하더라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 행동이 나온 거구나. 내가 결국은 그래서 길을 걸어가서 내 근황을 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때 마음이 어떻게 졌을까요?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